오늘은 2차 방정식의 분해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공부 좀 해봤던 학생들은 지금 2차 방정식의 분해라고 하니까 약간 뭐가 단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왜 입에 착착 달라붙던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 쌤이 그걸 말 안 해버렸거든. 그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라고 원래 그렇게 배우죠. 인수분해 한번 써봅시다. 인수분해. 그런데 쌤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이걸 안 썼냐면, 인수란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인수란 단어를 모른다고 그것이 틀리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수란 말을 살짝 뺐고요. 일단 지금은 인수란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자체로는 인수를 기억해봤자 어차피 또 나중에 가면 기억 못해요. 인수 정리한다 이러면 그게 뭐지? 이러고 나머지 정리할 때 인수로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아니면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성 할 때 인수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온다. 어차피 또 인수가 뭐야 이래요.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 공부합시다. 우리가. 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1차식이랑, 그쵸? 1차식이랑 곱해지면, 즉 전개가 되면 뭐가 되냐면 2차식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전개라고 하고요.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분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 요거 두 동가리가 나오죠. 요 두 동가리가 각각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은 이게 다야. 인수분해에서 인수란 말과 분해라는 말에 대해서. 쌤이 인수분해를 배운 지가 이제 꽤 오래됐잖아. 인수분해 언제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당연하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어떻게 가르치지?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교과서도 많이 뒤져보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트까지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공식을 진짜 세세하게 나눠놨어요. 쌤 블로그에도 써놨죠. 쌤 어떤 모양을 보더라도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교과서 같은 데서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4개에서 5개. 그럼 그거 다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돼요. 다음 시간에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5개를 다 풀어낼 거예요. 4개, 5개를.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인수분해 할 때도 약간 분류가 좀 나눠져요. 분류가. 어떤 분류냐면, 식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건 이렇게 외우면 편해, 저건 저렇게 풀면 편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이제 볼 거예요. 오늘은 원리를 따지기보다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볼펜이 있어요. 볼펜. 그러면 쌤, 볼펜은 왜 볼펜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볼펜 심에, 펜 심에 자그마한 공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그마한 공 같은 게. 공이 들어가서 이게 볼펜이에요. 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펜이에요. 동그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왜 볼펜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죠? 원리에 이게 공이 어떤 원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펜심에 공이 들어가 있어서 공 같은 게, 쇠공 같은 게, 그래서 볼펜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더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원리를 지금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제일 편해요. 한 번은 어려운 걸 던져주기보다는 서서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인수분해 공식을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이렇게 됩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요, 얘는 결과는 어떻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진짜 그래요 라고 해서 한번 인수분해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요, 이걸로 전개해 볼게요. 전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전개 빨리 이렇게 저번 시간에 다 배웠죠, 그죠? 전개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인데 ba는 ab랑 똑같죠? 플러스 b제곱 똑같죠? 이게 2ab죠.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이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라고 하면 얘는 이거야 라고 쌤이 제가 알려줄게요.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얘도 똑같이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우리가 한번 섞어서 본다라고 하면, 같이 섞어서 본다라고 하면 형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형식이 똑같잖아요. 뭐만 다르고 이것만 다르고, 그죠? 한번 써볼게요. a제곱, 이제 이런 기호를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b제곱은 이제 이런 기호를 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과생들은 정말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때까지 더하기만 배웠거나 아니면 빼기만 배웠잖아. 그럼 이 기호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기호는 우리가 복부호라고 합니다. 복부호라고 합니다. 복부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쌤이 알려줄게요. 복이라는 게 중복되다, 그다음에 뭐 겹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겹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부호가 겹친다. 그리고 겹칠 때 이게 순서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일 경우에는 a 플러스 b로 보고요. a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로 본다라고 해요. 즉 위에 있는 거 있을 때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걸로 나온다 해가지고 같은 순서로 나온다라고 해서 복부호 동순이라고 합니다. 같은 순서, 복부호 동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죠? 뭐 굳이 알아야 되나요 하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일단 확실하게 챙길 건 다 챙겨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냥 복부호 동순이란 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 배웠는데 이런 마음은 가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은 이런 형식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 공식이거든요. 자, a제곱 b제곱 a, b, b 마이너스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바꾼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상관없죠. 교환 법칙. 자, 봅시다. 이거는 똑같은 애들인데 똑같은 애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더하기만 빼기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특별하게 이름을 좀 붙여줘요. 뭐라고 붙여주냐면 합차 공식이라고 좀 많이 붙여줍니다. 합차 공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예를 들게요. 2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꼴이다.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해요. 그러면 25 더하기 5, 25 마이너스 5로 계산하면 편해 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97의 제곱이다. 플러스를 한다. 마이너스 3의 제곱.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하면
97 더하기 3, 97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이 좀 편해지죠. 왜 97제곱 계산하기 바쁘잖아. 요거 얼마야? 100. 요거 얼마야? 94.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라고 물으면 97 제곱하면 일단 끝자리가 얼마야? 7 곱하기 7이죠. 77이 얼마? 그쵸? 77이 49. 49에서 9 빼보세요. 끝 일자리가 얼마 돼? 빵 되잖아. 얘 일자리 빵이잖아요. 그죠?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뭐냐면, 이런 형식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해요. 이 모양이 쌤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자주 보는 모양입니다. 요거 어떻게 하니? 라고 물으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만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이렇게 좀 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을 배웠는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1번은 요 형식이고요. 2번도 요 형식이죠. 3번은 요 형식이고 4번은 요런 형식입니다. 자, 차이점이 뭘까요? 1번, 2번은 공통이에요. 뭐가 공통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런 표시가 나와요. 제곱 표시가. 얘들은 제곱 표시가 없어요. 에이, 그 조그만 숫자 가지고 그걸 이제 규칙 찾으러 했어요? 라고 하면 아니죠. 보세요. 가로 몇 개? 한 개. 한 개. 한 덩어리죠. 얘는 두 덩어리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차이예요? 물으면 이거예요. 얘는 제곱으로 처리해야 됐잖아.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제곱꼴이라고 불러요. 완전 제곱꼴.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차함수 들어가면 거의 당장 필요해요. 한 3-4강 뒤에 그때는 엄청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했고요. 완전 제곱꼴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2차식을 줄였는데 이렇게 가로 한 개로 처리되고 제곱꼴로 표현되는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했는데 합차라고 했죠. 그런데 쌤이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차 공식이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합차 공식이 아니야 라고 물으면 지금 헷갈린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지금. 자,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합차 공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합차 공식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물으면 A, B, B지. A, C, B, D지. C는 A랑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다른 문자니까. B도 D랑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그런데 이 A랑 이 B는 서로 어떤 거야? 무조건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배웠어요. 위에서 정확하게 A, B, A, B 그대로 순서 유지되거든요. A, B. 그런데 이게 그 중하위권들의 특징인데 대충만 외워요. 대충. 그 대충 외워버리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 대충만 안 하면 돼. 합차 공식이라고 해서 애들이 더하기랑 빼기에만 집중을 하고 여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모양 맞추기죠. 그죠? A, B, A, B, A, B. 그렇죠. 거기다가 모양이 같을 때 이제 합차가 들어가는 거죠. 이 중하위권의 특징은 공식이 있으면 공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안 외우기 때문에 헷갈리고 답이 틀려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를 하면 AC-AD 플러스 BC 마이너스 BD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모양이 다르죠.
그게 합창공식이 아닙니다. 이건 전개해줘야 되는 대상일 뿐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끝났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2차 방식 분해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그죠? 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완전 제곱꼴이랑 합차 공식꼴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런 애도 나온다. 그런데 쌤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물으면 일단은 지금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받아들여 주세요.